안녕하세요. 나라말씀 국어학원 김도기 선생님입니다. 이 모음 체계 이제 다음으로 이 자음 체계 편을 수업을 좀 따로 이렇게 좀 분리해서 좀 촬영을 해서 업로드합니다. 그래서 이 자음 체계 편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모음 체계를 듣지 못하신 분들은 이 앞에 있는 어떤 영상, 모음 체계에 대한 수업, 그 다음에 의문에 대한 어떤 간단한 그런 수업을 좀 들으시고 이 자음 체계 편을 좀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음 체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음 체계 같은 경우에 이런 표를 좀 많이 보셨죠. 그래서 뭐 조음, 이치, 양순음, 치조음, 경구계음, 뭐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그다음 평음, 경음, 격음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상당히 좀 복잡하게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그런 자음 체계표인데요. 여러분들 좀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보면 쉽다기보다는 오래 암기할 수 있는 방법, 그 비법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표는 이따가 다시 이제 빈칸 채우기를 저랑 같이 하면서 다시 볼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음의 체계에서 그 아까 자음 체계표를 쉽게 이해하는 또는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이 자음 체계표에서 말하고 있는 자음 분류의 큰 틀을 이해하고 그것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자음을 분류하는 어떤 기준이 크게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자음을 분류를 할 때 보면 바로 크게는 성대의 울림, 그래서 성대가 울리느냐 울리지 않느냐, 그 다음에 조음 방법, 소리를 내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조음 위치로 이렇게 세 가지로 자음을 분류한다. 물론 이제 여기에 부수적으로 또 이 세기, 소리의 세기로 예사소리, 벤소리, 거센소리로 나누는데요. 이제 크게 이 세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성대 울림은 바로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로,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로 이렇게 나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울림소리는 바로 뭐냐면 발음시 이 안이나 코 안에서 어떠한 울림이 일어나는 소리가 울림소리가 되는 거고요. 안울림소리는 발음시 입 안이나 코 안에서 울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안울림소리다 라고 얘기를 한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울림소리는 모든 모음이 다 울림소리고요. 이 자음 중에서는 바로 비음과 그 다음에 유음이 바로 울림소리가 된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비음에는 바로 니은, 미음, 이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음에는 리을이 있죠. 그래서 우리 뭐 중학교 때 보면 노랑양말, 나라마음 이렇게 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음은 콧소리입니다. 니은, 미음, 이응이고요. 유음은 리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이제 안울림 소리가 여기서 좀 적여 드리면 파열음이나 마찰음이나 그 다음에 파찰음 이렇게 안울림 소리가 된다. 이게 이제 조음 방법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조음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조음 방법이 소리를 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내는 방법을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소리를 내는 방법에서 이 파열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파열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허파에서 공기를 터트려서 내는 소리,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허파에서 소리를 딱 담았다가 입 밖으로 탁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가 바로 뭐냐? 비읍, 디귿, 기역. 따라하세요. 부, 드, 그. 비읍, 디귿, 기역이 바로 파열음이 된다. 그래서 요거를 암기하실 때 부, 드, 그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직접 내보면 이 폐에서 소리가 펑 터지는 듯한 어떤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파열음은 허파에서 소리를 팡 터트린다. 부, 드, 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마찰음이 있는데, 마찰음은 뭐냐면 이 허파가 폐죠. 폐에서 소리를 입 밖으로 낼 때 입 안에서 마찰이 일어나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가 있냐면 시옷과 히읗인데요.
입 안에서 뭔가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죠. 스, 흐. 그래서 시옷과 히읗이 바로 마찰음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파찰음이 있는데요. 이 파찰음은 바로 뭐냐면, 이 파찰음은 글자 그대로 파열과 마찰의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자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허파에서 소리를 팡 터뜨리면서 입 안에서 마찰이 일어난다라는 거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읒이 되겠고, 이 지를 발음할 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허파에서 소리가 팡 터지면서 입에서 마찰이 일어나는 소리가 지읒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사소리만 이렇게 좀 담아놨죠. 예사소리라고 하는 것은 순하고 부드러운 소리인데, 이 소리의 세기에서 소리의 세기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렇게 소리의 세기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예사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리를 아까 낼 때 순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되고, 그 다음에 된소리 같은 경우에는 강하고 단단한 어떤 느낌의 소리, 그 다음에 거센소리 같은 경우에는 크고 강한 그런 어떤 느낌의 소리를 우리가 거센소리라고 하는데, 여기에 파열음의 예사소리가 비읍이고, 그 다음에 된소리가 쌍비읍이고, 그 다음에 거센소리가 피읍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예사소리만 이렇게 외우시고, 여기에 해당하는 된소리나 거센소리는 이 예사소리에 종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사소리와 같은 어떤 좋은 방법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좋은 방법에서 아까 비음과 유음 말씀드렸듯이, 비음은 코에서 이렇게 나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숨을 코로 이렇게 내쉬면서 내는 소리가 되겠고, 유음은 이 혀의 양 옆으로 소리를 이렇게 공기를 흘러내보내면서 흐르듯이 나는 소리가 바로 유음이다 라는 거. 그래서 좋은 방법과 관련해서 비음, 유음, 그 다음에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이렇게 5가지가 있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좋은 위치는 제가 못 그리는 그림입니다만 좀 그림을 하나 좀 그리면서 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좀 쉽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눈이 있고, 사람이 되는데, 이쪽이 이제 입술 이쪽이 되죠. 그래서 입술, 그래서 양순음이라고 하는데, 입술 쪽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빨과 잇몸이 있는, 잇몸 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입천장이 있는데, 입천장 중에서 딱딱한 부분을 우리가, 센 입천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에 센 딱딱한 부분 뒤쪽에 여린 입천장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목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음이 소리가 나는 위치가 입술 쪽과 그 다음에 이 잇몸, 이빨과 잇몸 사이에, 그 다음에 딱딱한 입천장, 그리고 부드러운 입천장, 그리고 목청,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음이 소리가 나는데요. 이때 우리가 입술 쪽에서 나는 소리를 우리가 양순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입술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잇몸에서 나는 소리를 우리가 취조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잇몸이 바로 취조음이 되고요. 센 입천장을 우리가 경국의 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린 입천장 부분을 우리가 연국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국의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목청이 목청. 이비인 후과, 여러분들 목 아프면 이비인 후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후가 바로 목청이에요. 그래서 후음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자음들이 예사소리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자음들이 어떻게 나는지 그 암기하는 어떤 방법, 쉬운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암기하는 꿀팁입니다. 저는 그 나중에 그 바다에서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바다 살자, 고 한다 라고 김동희 선생님은 바다 살자고 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세요. 바다 살자고 한다. 뭐라고요? 어디 산다고요? 바다 살자고 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것은 이제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유치하지만 좀 이해하세요. 쉬운 암기니까. 자, 어디에 산다고? 바다에 살자고 합니다. 자, 이때 입술 쪽에서 나는 그 자음이 바로 비읍이 있어요. 비읍. 그 다음에 잇몸 쪽에서 나는 그 자음이 디귿과 시옷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센 입천장에서 나는 어떤 소리가 지읒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린 입천장 쪽에서 나는 소리가 기역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목청 쪽에서 나는 자음이 히읗이 되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바다살자고 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다살자고 함 이렇게 좀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입술, 잇몸,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청까지 이거를 또 같이 기억을 하시면서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비음하고 유음을 또 배치할 텐데요. 이 비음 같은 경우에는 안울림 소리와 형태가 유사한 거와 관련을 좀 지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비음에는 미음, 니은, 이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미음과 형태적으로 유사한 게 바로 비읍이 되죠. 그래서 이 입술, 양순음 쪽에서 나는 소리가 바로 비음이 미음이 돼요. 그래서 이 미음과 비읍은 소리 나는 위치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 니은, 이응에서 니은이 있죠? 이 니은과 가장 형태가 유사한 것은 바로 뭐가 됩니까? 디귿이 되죠. 그래서 이 디귿 같은 경우에 이 잇몸 소리, 치조음 이 위치에서 나는 비음이 니은이 됩니다. 자, 다음 그 다음에 미음, 니은하고 뭐가 남았냐? 이응이 남았는데 이때 이응 같은 경우가 이제 이건 좀 암기를 좀 잘 하세요. 히읗과 좀 형태가 비슷해서 이 목청에다 이렇게 위치를 시키면 안 되고요. 이건 좀 암기를 하셔서 여린 입천장 이 기역 위에 이렇게 서 난다 라고 좀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바다 살자고 함 같은 경우에 이 기역과 여린 입천장 이 조음 위치에서 이응이 같은 위치에서 발음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유음 하나 남았죠. 리을이 남았습니다. 바로 이 리을 유음은 아까 선생님이 어디 살자고 했습니까? 바다 살자고 했죠. 그러니까 바다 살자 살다 리을이 여기서 난다. 그래서 이 리을 같은 경우도 바로 잇몸 소리, 치조음의 위치에서 소리가 나고요. 니은과 리을이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발음이 된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어디 살자고요? 바다 살자고 한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소리의 세기에 따라 자음을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라고 나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다 그려놓은 곳은 예사소리만이죠. 안울림 소리 같은 경우에. 그러면 여기에 이 쌍비읍 같은 경우는 비읍이 예사소리고 쌍비읍이 된소리니까 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굳이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비읍이나 피읍 같은 경우에는 입술 쪽에서 나는 소리가 되겠고요. 지읒 같은 경우에 쌍지읒이나 치읒 같은 경우에는 센 입천장에서 이렇게 조음 위치가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겠고, 기역은 쌍기역이나 키읒 같은 경우가 바로 여린 입천장 이 이응과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겠죠. 쌍디귿, 티읒 같은 경우, 쌍시옷 같은 경우는 바로 잇목, 치조음에서 이렇게 나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조음 위치 쉽게 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잘 외워두시고 이제 아까 우리 그 복잡한 표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채워보도록 하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볼까요? 자, 그럼 이제 이 표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채워보면서 오늘 수업을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소리 나는 위치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소리의 성질, 좋은 방법, 소리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성대 울림, 안 울림 소리하고 울림 소리, 성대 울림 크게 둘로 나눴죠. 그리고 다른 좋은 방법,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 이렇게 나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한번 외우느냐? 아까 각각의 외웠던 것들을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자, 먼저 가장 축은 바로 조음 위치로 이런 어떤 자음들을 배치해 주면 되는데요. 조음 위치. 처음에 입술에서 나는 소리 뭐라고 했습니까? 양순음이라고 했죠? 양순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양순음이고, 그 다음에 위에다 쓸까요? 자, 잇몸 소리는 치조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센 입천장 소리, 이거는 경국의 음이 되겠고, 여린 입천장 소리, 이거는 연국의 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목청 소리는 후음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어디 살자고 했습니까? 그렇죠. 바다 살자고 했죠. 바다 살자고 함. 그걸 좀 기억하시면서 배치해보죠. 자, 그러면 바다 살자고의 바의 비읍. 비읍은 우리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중에 뭐에 해당이 되느냐? 자, 우리 파열음 기억나나요? 허파에서 소리를 팡 터트리는 소리 뭐가 있다? 북, 득,
비읍, 디귿, 기역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파여름의 부, 비읍이 바로 여기에 이렇게 배치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바다 살자고 해서 디귿과 시옷을 한번 봅시다. 디귿이 바로 파여름이 되겠죠. 부, 드, 그. 그러니까 디귿이 이렇게 여기 들어오면 되겠고요. 바다 살, 시옷 같은 경우 파차름, 마차름 중에서 시옷, 히읗이 바로 뭐라고 그랬죠? 스, 흐.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다가 입 안에서 마찰이 일어나는 소리, 시옷, 히읗, 스, 흐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다 살의 마찰음이 시옷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바다 살 자, 지읒은, 지읒 같은 경우에는 허파에서 소리를 팡 터트리면서 마찰이 일어나는 파찰음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읒은 여기에 센 입천장 소리, 바다 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고함, 기역이 있네요. 이 기역은 뭐라고? 부, 드, 그. 바로 파여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허파에서 소리를 팡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 기역이 여기 오면 되는 거고, 히읗 같은 경우에는 스, 흐, 마찰이 일어나는 소리. 그러니까 파찰음은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사소리를 기준으로 파찰음은 하나밖에 없다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찰음, 스, 흐인데 얘는 목청에서 나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다, 살, 자, 고, 함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예사소리가 비읍이니까 된 소리는 어떻게 된다? 쌍비읍은 여기 밑에, 그 다음에 거센 소리는 피읍은 여기, 그 다음에 치조음 같은 경우에 파여름, 디귿, 된 소리는 쌍디귿, 티읕은 거센 소리, 그 다음에 시옷 같은 경우에는 된 소리밖에 없죠. 지읒 같은 경우에는 된 소리 쌍지읒, 그 다음에 거센 소리 치읒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역 같은 경우 파여름 기역, 여린이 천장 소리, 연국의 음인데 쌍기역, 된 소리, 거센 소리, 키윽이 되겠습니다. 히읗은 이제 예사소리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 울림소리 남았네요. 울림소리는 바로 비음, 코에서 나는 소리, 미음, 니은, 이응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혀, 양 옆으로 공기를 이렇게 흘러보내면서 내는 소리, 유음이 있었는데요. 바다 살자고 한다라는 거 참고하셔서 이 비읍과 형태가 유사한 어떤 비음이 바로 미음이었고요. 디귿, 니은과 형태가 유사하죠. 그리고 리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기에 바로 위치합니다. 리을 밑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이응이 있다고 그랬죠. 이 이응이 히읗과 형태가 유사해서 여기다 놓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응은 바로 여린이 천장 소리, 기역과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두 부분에 걸쳐서 모음 체계와 자음 체계에 대해서 수업을 좀 진행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좀 여러분들 음운과 음 변동을 좀 이해하는 데 좀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